고용지표의 빅 서프라이즈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변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증시는 다우는 0.1%, 나스닥은 1%대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테슬라가 강세를 이어갔던 반면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주식은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정도가 특징입니다. 어제는 데일마저도 PC 수요 감소 때문에 6,000명 정도 감원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PC 수요 감소, 이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을 빌미로 델도 6,000명이면 꽤 큰 규모인데 감원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델의 주가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매크로 변수들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 10년물 금리가 9bp 상승했고요. 2년물 금리는 무려 15bp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3월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은 지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도 15%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전망이 오히려 50bp 인상해야 돼 라는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하나만 봐라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겠습니다. 최근 4일 연속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달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시장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장중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3.15였는데요. 103.6으로 끝났으니까 조금 더 강세가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이다 라고 장중에도 제가 코멘트를 드리니까 밑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로화는 지금 4일 연속 마찬가지로 약세고요. 엔화도 약세, 그리고 파운드화는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나름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면서 75불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렸으면은 70불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사우디가 OSP를 인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OSP 그러면 어려운데 그냥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우디가 아시아에 보낼 때 기름을 할인해주냐 할인 안 해주냐 라는 건데요. OSP를 인상했다라는 얘기는 할인을 안 해준다, 비싸게 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작년 9월 이후로 이게 OSP를 처음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아마도 아시아 지역, 특히 아마 중국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원유를 보내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유가에는 강세 시그널이 되면서 어제 유가가 반등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큰 변화는 없고요. 금은 이틀 동안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경제지표들도 보면은 독일의 12월 공장 수준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고요. 미국의 고용 추세지수는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남색 선이 뭐냐면은 사람 뽑아요 이고요. 나 일자리 찾아요가 녹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뽑아요가 너무 많고요. 일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어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 내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가 아니고요. 그냥 노 랜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할 거야. 하드 랜딩 심하게 안 좋아질 거야가 아니고 아니야, 경기 침체 없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뉴스 좀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국내에서 주목한 뉴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시에 나왔던 뉴스고요.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덤핑 판매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 지금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산 수입을 아예 못하도록 막은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풍선이 이슈가 됐었죠. 이 풍선에 매달려 있는 정찰기가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정학적 갈등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글에서 다음 주면은 검색 인공지능 이벤트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챗 GPT 대항마를 공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외신에서도 지금 바드 AI라고 해가지고 챗 GPT에 대항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35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라는 뉴스가 살짝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 뉴스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지가 벌써 지금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엔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리고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왜 금을 이렇게 많이 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댓글에 달아드린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시작된 분위기고 이런 조정이 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기업 어닝이 2010년 이후로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되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크오버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마이클 윌슨이라고 모건 스탠리 월가의 가장 고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노란색 선이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구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총 2000년 이후로 4번밖에 없었던 기업 실적의 둔화 당시에 항상 주가는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기업 실적은 이런 궤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실제로 정말로 2023년 1분기 실적의 전망치는 이런 속도로 가장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COGS라고 해서요. 기업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매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글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베팅 물량을 크게 줄이고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시장은 지금 리스크 온 모드다. 아직도 못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좀 펀더멘탈은 안 좋아서 목에 쳤는데 밀리면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충돌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리드의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무분별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신흥국 좋다고 한 지가 언젠데 또 다시 금방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신흥국 시장을 무분별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쌀 때 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또 신흥국 이러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후로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오고 있긴 하지만 글쎄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가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당신이 놓친 10가지 진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놓친 거기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자, 신흥국에서 디폴트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에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위로,
안 날 것 같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작년 3월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봤다. 그 이하로 내려가 버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게다가 회사채 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초과 수요가 관찰된다. 발행 기업의 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펀더멘탈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반등했는데 더 갈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는데요. 영국의 상황은 1938년 이후로 최악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노동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BOE는 지금 얕은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만 BOE의 전망을 보니까 2023년에 정말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정색 선으로 조금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2026년이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전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브렉시트 이후로 무역량도 굉장히 크게 감소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국의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짜잔! 영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저도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영국 증시 흐름 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자, 미국 은행들이 현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직까지 빨간불이 들어온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지금 은행이 돈 많아 라는 분위기에서 이상하다 라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빨간불은 아니에요. AI와 감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챗 GPT가 레이오프를 만들 거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뺏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년 내 당신의 직업을 대체할까요? 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리서치하고 전략하시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을 하는데 AI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용하는 사람은 또 거의 없습니다. 사용도 안 해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상당히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I가 당신의 직업을 3년 내에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리서치, 전략가, 이코노미스트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AI, 그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